나라를 지키라고 군대에 보낸 우리 아들들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멍투성이 한국 군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상원 변호사, 염건웅 한양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의 유병언 사건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는데 요즘엔 다시 또 이제 이런 관심사병 사망 사건들의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좀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4월 초에 이제 구타로 사망한 윤일병. 그런데 막 지금 선임병들이 때리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보여드렸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궁금하고 안타깝고 한데 처음에 이제 당시 상황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시죠. 일단 군에서는 4월 7일에 사고가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군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한 겁니까? 일단 당시에 별도로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냥 단순히 사건 자체였고, 그래서 났을 때는 이제 아직 수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실질적으로 이 병사가 폭행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고가 난 지 한 이틀째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제 식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간식을 먹고 만두를 먹고 있던 것을 때려서 그래서 이제 이 숨을 거뒀다.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먹던 음식이 그래서 기도를 막아서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군인권센터라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의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국은 이제 때린 것이 단순히 일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죽기 전까지 한 달이 넘도록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거의 하루에 거의 90회 이상 맞는 일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휴일인데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불러서 경위를 파악하고 비판도 하고 질책도 하고 했는데요. 그럼 4월 7일 발생한 거 지금까지 쉬쉬한 거 아니냐? 우리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4번이나 내리치면서 질책을 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실은 7월 30일 그러니까 보고를 나중에 받은 거죠.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 내부에서 사건 발생 이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걸 쉬쉬하고 덮으려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군대라든가 경찰, 검찰 등이 특별 권력 관계죠. 이 보안이 많이 요구되는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될 수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밖으로 이 말이 안 나온 걸 항상 하다가 이게 오히려 좀 더 나중에 커져서 그러니까요. 책임 안 질 사람까지 책임지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더라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때까지 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사고가 터졌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큰 일이 발생해가지고 죽거나 하여튼 여러 일이 이번에 22단 사단 사건이라든가 관심병 사건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 아마 이게 처벌이 한번 이런 일이 나면 사단장부터 줄줄이 전부 다 보직 해임되고 옷 벗어야 되는 사태가 생기니까 사단장이 이런 분들로서는 될 수 있으면 소리 소문 안 나게 말을 밖으로 언론에만 안 알려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덮어지고 그러니까 사병들끼리의 구타 이런 문제도 어지간하면 덮어지고 사실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군대 내에서 문제거든요. 구타, 폭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봐도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감독도 잘해야겠지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상당히 이번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알려지게 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그다음 지휘 순상에 관계없는 사람은 책임을 안 지게 하는 이런 게 돼야지 무조건 책임지게 하니까 전부 덮으려고만 하지 밝히는 걸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면 이게 가해자가 지금 일단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병장 이병장의 경우는 본인이
이 관심 병사여서 네. 다른 부대에서 이 부대로 옮겨와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저번에 사실 그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또 바로 지금 터진 사건인데 네. 특성이 뭐냐면 일단 의무대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의무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일반 부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체적으로 또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있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의무하사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 포병대대에 있는 그 포병대대나 연대 장교들은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거기에 또 하사보다 병장이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형님이라고 그 불렀더라고요. 하사가 예. 병장한테. 예. 그러니까 계급 위계질서상에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계속적으로 폭력의 대물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병장부터 밑에 계급까지 계속적으로 대물림되는 그런 폭력이 이어졌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예. 저도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예전에 해병대에서 인사장교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보면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지휘관들이 자기 일단 그 진급과 걸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작은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안에서 덮으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 인사장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서류 처리해가지고 덮어버리면은 사실 그건 위로 보고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사건 정도만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한 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군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고 계속 진상규명이 되면서 좀 고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폐하고 감추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를 서류상으로만 그러니까 완전히 은폐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서류상 근거만 남겨놓고 보통 이제 축소를 내부에 알리진 예. 않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이런 군의 어떤 폭행이나 선임병들의 어떤 이런 구타가 있는 걸 장교들이 알고도 방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일단 장교들이 방치했다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보통 의무대들이 웬만하면 네. 대대하고 같이 있는데 네. 여기는 구조가 희한하게도 대대에서 떨어져서 별도의 장소에 있었고 생활관조차도 별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 장교들이 가서 이 생활들을 전부 봤냐? 아마도 안 봤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 교수님 말씀처럼.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것은 군대에서 관리를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렇게 그 예를 들어서 병사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군가 감독을 하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본부중대 이런 어떤 지원되는 병과들을 맡는 그런 중대장 같은 인원들이 그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은 결국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특히 아까 이제 은폐 말씀을 하셨지만은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 왜냐하면은 이거를 드러나서 당장 문제가 되면은 자기의 진급 자체가 그냥 누락이 돼버리고 평점 좋게 못 받고 결국은 군 내부에서 자신의 생활이 그 미래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꾸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되려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내고 해결을 잘하는 지휘관들을 거기한테 더 이득을 줘야지 아마도 이런 일들이 더 잘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 변호사님 간단하게 이번의 경우 그러면 지금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다라고 여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다시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당 대표로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국민의 공분을 진짜 이건 누가 지금 보도를 본 분마다 진짜 그 부모의 입장에서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뭐 그 감정상 타당한데 제가 이렇게 사건 전모를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죽은 윤일병을 괴롭히고 뭐 나중에 사망 원인은 발로 차서 뭐 기도가 막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살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살인의 고의거든요. 이제 고의에는 뭐 물론 미필적 고의 이 사람 죽어도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미필적 고의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기에는 재판으로 가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 칠곡 사건 비슷한 거 거기도 상해치사 내지 뭐 유기치사로만 됐죠.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이 이 살인죄 인정에 있어서는 좀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생명을 뺏는 범죄를,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뺏는 범죄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저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때 사고겠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소장을 아마 변경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는 건데, 예. 하더라도 주의적으로는 살인죄로, 예. 뭐, 군 검찰이니까요. 예. 뭐,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면 하겠죠. 네. 하고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로 놔두고, 그러니까 살인죄가 문제되더라도 네. 상해치사는 유지되도록, 그 상해치사죄도 사실 형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뭐 처벌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